오늘 이거 테크류를 어지간하면 싹 다 하려고요. 원포원 전까지. 근데 테크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엑기스만 딱딱딱 얘기를 드릴 테니까 만약에 조금 질문이 있거나 좀 그러시면은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때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래가지고 209페이지를 먼저 좀 보시면 이거 일단 냄비인데 냄비가 사실 지금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냄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볍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단조라 그러죠. 단조. 그러니까 통 요 철판 하나를 딱 가지고서 아예 그 모양 자체를 잡아버린 거예요.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통 7중이 있고 통 3중이 있는데 그 단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 손실이라던가 중간에 접합 부위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양한 요리들이 전부 다가 싹 다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209페이지 자체는 뭐 사실 위에는 크게 뭐 얘기 드릴 건 없고 읽으면 되는 거니까 밑에는 그 저희가 이게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사실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 바뀌었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고 최근에. 그랬을 때 316Ti라는 스테인리스를 채택을 한 거예요. 원래는 크롬과 니켈 18-8짜리를 쓰거든요. 아, 그게 이제 그 스테인리스가 녹도 안 들고 되게 수명이 길게 가는 배합 비율이에요. 크롬과 니켈 18-8이 원래. 근데 이제 그것도 가지면서 316Ti를 같이 넣은 거예요. 어차피 통 7중이어가지고 뭐 스테인리스 철, 자성 스테인리스, 뭐 알루미늄, 뭐 다시 또 자성 스테인리스 이런 식으로다가 어차피 7중이 따다다다닥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하나 넣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그 옆에 그래서 이제 316Ti가 내 부식성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양한 염분기 있죠. 여기 지금 209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런 염분기에도 예전의 냄비들보다 훨씬 더 내 부식성이 강하다라는 뜻인데 기존의 냄비도 원래 수명이 110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세대를 넘어서 네,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0페이지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가지고 어떠한 특장점들을 조금 더 가지고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모이스처 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수복 현상인데 그 냄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냄비에 구멍이 아예 없고 양 사이드 전체가 모양이 특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증기라던가 수증기가 나올 때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띠가 이렇게 둘러지게 되죠. 그게 이제 모이스처 실인데 그렇게 띠가 둘러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분들이 더 이상 그 물층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는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서 대류 현상이 열이 인덕션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뚜껑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전부 다 고르게 전달이 돼요. 왜냐면은 저희의 인덕션은 밑에서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전자기장 코일을 돌려가지고 이게 잠깐만 뭔 말인지 따라오고 계신 거죠, 다들 지금? 예, 네. 예.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뚜껑부터 바닥까지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고르게 익는다. 그게 이제 모이스처 실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열을 지키는 올 레이어 테크,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테인리스 7중 3중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뭐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NSF 인증도 그냥 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영양소를 지키는 비탈락 쿠킹,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사실 수복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통으로 만들어져 있고 진공 상태가 되어 있는데, 옆에 이제 수복 현상이 되면서 밀폐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소라던가 걔네들이 나갈 일이 없죠, 더 이상.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야채라던가 뭐라던가 요리를 하게 되면 물을 거기다가 많이 넣게 되잖아요. 타면 안 되니까 냄비가. 근데 얘는 탈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 이미 남아있는 야채 자체에 묻어있는 수분, 뭐 이런 걸로만 해도 충분히 요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냄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색감과 맛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건 드셔보셔야 아는데, 뭐, 예, 다음에 저희 집에서 뭐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가 되고, 특히나 우리 세정 리더님은 잘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요리들을 같이 넣어서 해도 이 스테인리스가 냄새라던가 이런 걸 잡기 때문에 이게 비린 맛이라던가 맛이 안 섞여요. 그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물 그쵸? 없이 하는 수육 해보면 음, 물 없이 하는 수육을 하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음.
삼겹살로 보통 수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삼겹살로. 근데 음, 그런데 뭐 올리브 잎이나 뭐 그러니까 월계수 잎이나 이런 걸 안 넣는데도 고기의 그 누린내가 안 나요. 잡내가. 냄새가 그게 잡히고, 너무 만약에, 신기해요. 고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계란이다, 고구마다, 뭐다 같이 해도, 서로서로도 냄새나 맛이 안 배인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특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디테일을 지키는 뭐, 손잡이 좋다는 얘기인데, 뭐,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냄비가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것들인데 스티몰이 원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몰을 너무 필요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냄비 세트를 전체 다 샀을 때 스티몰이 있는 게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스티몰이 정 필요한 스타일의 요리를 할 거면 요 뚜껑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양손핸들은 아, 뭐 뚜껑 한 개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뚜껑 한 소스팬 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여전히 뚜껑에 이 스티몰이 없고 얘는 하나가 있어서 스티몰이 필요한 요리를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또 이 스티몰이 없이 요리하는 게 우리 냄비에 그거에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니즈가 너무 많아서 요거를 딱 하나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핸들링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양손 핸들은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푸어링 림이나 이거는 아마 냄비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붓거나 뭐 해도 안 흘러요. 벽 타고. 요게 이제 푸어링 님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내부 문구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현존하는 모든 요리를 다 이 냄비로 할 수 있어요. 뭐 오븐 요리, 뭐 튀김 요리, 뭐 팬 요리, 탕 요리, 뭐 냄비, 몰라. 제가 요리에 대한 지식이 일천해가지고 무슨 종류의 요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든 종류의 요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해봐서 또 아는 건데 하다못해 튀김을 할 때도 우리가 기름을 부은 다음에 열을 가하잖아요. 튀김 180도로. 그러면 원래 기름이 우리가 뭔가 튀김을 넣었을 때 기름이 튀는 이유가 아래에 있는 온도와 위에 있는 온도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튀김 세팅에서 180도 맞춰 놓으면은 기름이 안 튀어요. 튀김을 쫙 넣어도. 그 아래부터 위에까지가 기름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물론, 기름 설거지하는 거 귀찮아서 두 번은 안 해봤는데, 일단,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211페이지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트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구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시면 통 몇 중인지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핸들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활용은 최소 한 3대, 4대까지 가니까 연마제화해서 잘만 사용하시면 된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먼저 물려받을 줄 알았지만, 뭐 아시겠지만은, 뭐 제 동생 지금 독립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걸 싹 다 가져가는데 냄비도 이거 한 세트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나갈 때 내가 사둔 건데 내 거 그대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또 흘리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 세트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단품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인덕션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인덕션 요즘에는 사실 각 개인의 집들도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인덕션을 쓰시는 곳들이 많은데, 이 아메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하고만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열을 밑에서 전기를 가지고 열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자기 코일을 돌려가지고 공명을 시키는 거예요. 냄비하고 인덕션하고. 그래서 그 공명을 가지고 열을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부터 바닥까지가 열이 균일하게 가는 거예요. 같이 공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엄한 거 놔두면은 열이 전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요리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인덕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인덕션을 갖다가 요 냄비를 같이 쓴다 그러면은 어쨌든 밑에서 그냥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다가 요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냄비를 쓰는 것처럼 쓰게 된다라는 거. 그게 일단 조금 차이점이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뭐 가방하고 쿠킹 시트 이건 뭐 종이 호일이고요. 밑에 이거는 그 냄비는 오래 가나 손잡이나 뭐나라던가는 쓰다 보면은 조금 균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냄비는, 왜냐하면 냄비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큰 니즈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넘어가요. 예, 214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원래 그래서 요 냄비하고 마찬가지로 오래 쓰려고 같이 나와 있는 스테인리스용 칼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통 단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조? 단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판 하나를 그냥 모양을 잘라서 이어 붙인 게 아니고 하나를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뒤에 손잡이만 이렇게 딱 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칼날이 분리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자체는 이제 미국에 있는 나이프 명인이 한 거고, 독일의 스테인리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설계 기술, 그리고 중국의 요 마지막 요 포장 기술 해가지고 4개국이 협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도 지금 어머니가 이제 구입을 하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뭐 소비자였던 기간이 있었으니까, 뭐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날이 이게 안 줄어들어요. 희한하게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몇십 년은 쓸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그 기능들이 이렇게 조금 밑에 A, B, C, D, E 해가지고 다 써있긴 써있는데, 보통 쓰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A 많이 쓰시고요. C 같은 경우는 보통 고기 자를 때. 근데 이제 요 B 같은 경우가 원래 빵칼인데, 이게 사람들이 빵만 썰 때 쓰는데, 요거 보통 버섯이라던가 조금 그렇게 무른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요거 슬라이서 나이프 B로 쓰거든요. 그쵸? 그리고 B하고 E는 뭐 뼈 발라내거나 뭐 과일 자르거나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는 그 이 5개를 한 번에 구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단품으로만 구입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C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제가 이거 왜 얘기 드리냐면은 생각보다 그거 많이 물어봐요. 단품으로 못 사냐? 단품으로 뭘 많이 물어보냐면 A 많이 물어봐요. A. 한국인들은 요 A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C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렇게 넘어가요. 예, 넘어가. 어차피 냄비에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 자, 215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마스크예요, 마스크.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마스크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단종됐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도 유행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미세먼지라던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다 보니까 다시 사실 들어온 제품군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재고 소진 시 단종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하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KF94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저는 요거를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의 부드러운 안감이라 요 포인트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사실 아실 건데,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친환경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인체 공학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요 입자 자체가 제가 아티스트리 얘기할 때 그 프로틴 시트 마스크 얘기할 때 아마 요 독일의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망 자체를 굉장히 촘촘하게 짜놨다는 얘기거든요. 예, 벌써 다들 예, 멍하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읽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지만 사실은 이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그 마스크하고는 조금 다른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마스크 같지만 좀 많이 다르다. 요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뱀부 같은 망사망을 엄청 촘촘하게 짜놨는데 우리 피부에 자극이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게 요거 엑설런트 등급이라는 거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30매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사실 30매 기준이면 이거 비싼 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에 약 500원 조금 넘게 치이는 거기 때문에 잘 이제 애용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여기 코어 라인에 드러나와 있지만 원포원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적용을 받아요. 그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마스크팩은 마찬가지로 원포움처럼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된다라는 거. 요것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기로 넘어갈게요. 요거부터는 이제 뭐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좋으니까. 지금 이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고요. 뒤에 가면 앰모스피어 블루가 있어요.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20평형, 앰모스피어 블루는 13평형을 필터링을 하고 모양 자체가 필터링이 앞면 전체를 다 갖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청정기는 위로 공기를 쏘거든요. 보통 청정된 공기는 찬바람이에요. 그래서 위로 공기를 쏘면 찬바람은 내려오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려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필터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쫙 이렇게 서 있죠. 이게 돌면서 바닥을 쓸고 필터링을 할 때 올 때 바닥에 최대한 필터가 가까이 있어야 필터링이 된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해가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지만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바람 나가는 것만 있고 필터링 되는 게 좀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청정기 잘 쓰면 일단 집에 먼지가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똑같이 청소기를 돌렸을 때 기간이 더 오래 간다라는 걸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청정기는 세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필터라 그래서 큰 먼지 그냥 그 물로 청소해도 되고 뭐 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되는데 중요한 건 바짝 말린 다음에 다시 끼워야 된다는 거. 왜냐면 뒤에 있는 집침 필터는 수분의 습기에 의해서 그 헤파 필터가 바로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프리필터가 제일 앞에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헤파 필터가 있고 세 번째가 탈취 필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청정기라는 거는 얼마나 작은 미세 입자까지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뒷페이지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218페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파 필터라는 기준을 아마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헤파 필터라는 게 뭐냐면 병원의 집중치료실이나 무균실에서 이제 그 환자가 병원균을 그 최소한의 바이러스라던가 진먼지 진드기라던가 다양한 균들이 그 환자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무균실처럼 만들어 놓을 때 만들었던 기준, 이 헤파 필터예요.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거르는 거. 그게 헤파 필터거든요. 0.3 마이크로미터. 그랬을 때 저희 이 헤파 필터는 0.0024 사이즈까지를 걸러요. 그러니까는 지금 0.3 마이크로미터 입자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까지 걸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필터링이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걸러지는 그 자체가 이미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218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 뭐 초미세먼지 기준을 잡을 때 이 옆에 있는 2.5, 이 초미세먼지 기준을 잡았을 때 0.0024가 이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걸러지니까 초미세먼지 입자는 당연하게 걸러지는 거고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의 질에 대해서 예민한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싹 다 거르는 게 요것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일단 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탈취 필터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수치예요. 숯. 음, 수치여서 그 냄새를 쉽게 얘기하면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집에 있는 뭐 남자들만 사는 집이면 뭐 수총각 냄새, 뭐 애견이라던가 뭐 있으면은 애견 냄새, 뭐 등등 뭐 음식 냄새, 뭐 그냥 집먼지 뭐 집 냄새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냄새들을 싹 다 걸르는 일종의 흡착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유해가스율이 94% 정도가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청정기는 음식을 한창 할 때는 부엌에서 안 쓰시는 거를, 그러니까 잠시 안 쓰는 걸 권장을 드리는 게 그 미세 입자들을 통해서 기름기, 수분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이 헤파 필터가 젖을 수도 있어요. 그 미세 입자에. 그러니까는 음식을 할 때는 한번 환기했다가 얘를 쓰는 거를 부엌에서 만약에 쓸 거면 그렇게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219페이지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CADR 8.5라고 하는데 요거는 분당 그 필터 정화력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8.5 세제곱미터면 우리가 한 2.5평 정도? 3평 조금 안 되는 평수를 1분이면 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20평형을 거르는 거를 기준을 잡고 있는데 분당 약 2점 몇 평 정도를 그냥 걸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거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모든 청정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인증된 청정기들 중에서는 얘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68.6은 요게 그래서 20평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 청정기를 가지고 그래서 0.0024가 어디까지 걸러지는가를 봤었을 때 102가지 알레르기 물질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서 좀 심각한 단계라고 하는 게 22가지가 있는데 그 22가지 전 항목을 전부 다 인증받은 거는 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자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102가지 알레르기 물질에는 코로나도 있고요, 메르스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애들은 되게 많은데, 좀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좀 그 용어에 대해서 인지를 하다 보니, 그때 조금 많이, 얘가 얘도 거르는 애였어? 라고 조금 표현이 되는 게 요 청정기라는 거. 그래서 요거 제가 아마 영국 알레르기 재단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청정기를 가지고 옆에 보시면 아미 헬스 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 이스프링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이 앱 하나로다가 핸들링 하거든요. 필터의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집에 먼지가 어떤지, 지금 이 청정기 밖에서 이거 킬 건지 말 건지, 뭐 이 등등을 다 얘로 핸들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앰모스피어 블루인데, 블루도 사실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다른 차이점은 사이즈가 조금 다르고, 얘는 그 헤파 필터하고 탈취 필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프리 필터는 청소를 해서 그냥 계속 쓰면 되는데 한 번씩 헤파 필터만 교체를 한 번에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그게 답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리고 뭐 분당 정화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제 5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실제 평형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는 탈취 기능이 약 90% 정도로다가 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얘는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앞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 정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수기도 사실은 최근에 한 1년 정도 전에 한번 싹 바뀌었죠. 이 정수기가 말 그대로 정수물을 해주는 애기 때문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만들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2차 오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직수로다가 좋은 물을 보내드리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서 그 기능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228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이 친구가 새롭게 바뀐 이유는 토낭 박테리아하고 미세먼지 그리고 신종 의약품들 때문에 얘가 리비전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140여 가지 유해 물질을 걸렀었는데 지금 얘는 170여 가지 유해 물질을 거르거든요. 그 170여 가지가 그거예요. 신종 의약품 19가지, 과부라 화합물 7가지,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몇 가지, 그리고 그 외에 인증은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함유된 몇 가지 더해가지고 170가지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세 플라스틱과의 전쟁이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 친구가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은 99.99%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인증을 그렇게 받아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는 기준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 당국에서 99%라고 써달라고 해서 99%를 쓴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인증이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99.99%로 되어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음.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인데, 옛날에는 박테리아가 보호막이 없었어요. 얘들도 이제 멍청해가지고, 그냥 이제 UV 램프 한번 쐬면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UV 램프에도 살아남는, 그리고 이제 필터 우리 압축 활성탄을 지났을 때도 살아남는 보호막을 가진 애들이 변종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막이 있는 애들까지 없애려고 우리 UV 램프가 원래 그냥 UV 램프였는데 UV 램프가 얘네들 죽이는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스펙트럼까지도 다시 바뀌어가지고 UV 챔버가 바뀐 거예요. 네, 요것도 일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신종 의약품 제거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약을 많이 타는데 약을 되게 대충 버려요. 하수구에 버리든 변기물에 버리든 일반 쓰레기에 버리든 굉장히 쉽게 버리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 흘렀을 때 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너무나도 사실 안 좋아졌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요 정수기가 그 신종 의약품들까지도 걸러준다. 예, 굉장히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하고 요 신종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부라 화합물 이건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안 나가는 애들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왜 등산복 그 코팅 내는 거 있죠. 그 후라이팬에 코팅 후라이팬 된 거, 그 코팅.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과부라 화합물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현존하는 자주 쓰는 과부라 화합물은 두 종류가 있고 현존하는 과부라 화합물은 7가지가 있는데 아니 5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다 합쳐서 7가지거든요. 그 7가지를 전부 다 걸르는 거를 인증을 받아놨다라고 해서 요 정수기는 뜨거운 물, 찬물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인증된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고가치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3중 필터 카트리지로 되어 있는 1단계 프리필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직포예요. 그냥 큰 거 거른다는 얘기죠. 큰 거, 큰 먼지들. 거른다는 얘기고요. 2단계 이제 디펜스 가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카본입니다. 그 압축 활성탄 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포낭 박테리아, 병원균 등 미세 입자를 거르고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카본 블록은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으로 그 의약품, 납, 순, 휘발성 유기 화합물, 과부라 화합물들을 흡착을 시키는 거예요. 수치 이제 안 좋은 애들 흡착시킨다고 하잖아요. 흡착시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걸러가게 되면은 뭐가 가냐면은 그 우리 몸에 된다. 물에 남아있는 이 극소수의 포낭 박테리아들하고 미네랄들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UV 챔버가 그 스펙트럼이 260에서 270mm인가? 그 스펙트럼 사이가 이 포낭 박테리아가 죽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로다가 챔버에 UV 램프를 쏴서 죽이게끔 나와 있는 게 요거라는 거.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UV 램프가 25% 에너지를 덜 쓴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그 필터 자체에 압축 활성탄하고 UV 램프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 압축 활성탄인 요 3중 필터만 갈고 UV 챔버는 10년에 한 번만 간다라는 거. 그래서 훨씬 더 사실 그 쓰레기라던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제 높아진 신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거 NSF 인증 받은 거 다 써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네 가지 써 있는 게 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NSF 인증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액체류, 물 관련된 인증은 요 네 개가 다예요. 근데 이제 요 네 개를 다 받았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필터 1년에 한 번 갈면 되는데 이거 되게 쉽거든요. 이거 그래서 직접 갈아도 되고 사실은 그 기사 부르는 게 더 민망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 정수기의 가장 큰 특장점은 스마트 칩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트는 모든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체킹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사를 부르진 않지만 스마트한 기사가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AI는 아니지만 얼추 반자동 AI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물은 끝. 그래서 물은 되게 좋은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11월 달에 나왔죠. 가습기. 이거는 왜 나왔냐면은 옛날에 가습기 파동이 한번 있었을 때 사실 저희 청정기가 가습기 기능도 있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게 사람들의 니즈가 점점점 다양해지고 아까 세종리더님이 먼저 들어오셨을 때 말씀하셨지만은 본인도 본인 집이 건조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나 겨울철에 추워서 문 계속 닫고 있다 보면 더 많아져서 청정기 옆에다가 바로 틀어놔도 청정기에 수분이 안 들어가는 가습기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요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희 공기청정기 바로 옆에다가 틀어놔도 공기청정기에 수분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 가습기 틀어놓으면은 청정기 바로 죽거든요. 그 앞쪽 그 뭐냐 헤파 필터 바로 다 젖어가지고 요거는 안 젖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이제 옆에 이제 23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래가지고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이라 그래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을 만큼 작은 입자로다가 미세 분사를 시켜요. 0.2 나노미터 가스. 음. 그러니까 세균이 지 몸이 더 무거워서 이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쵸?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부터 가습을 전하는 공기까지 아까 제가 그 정수기 얘기할 때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세균들, 퍼널 박테리아들이 죽는 스펙트럼. 그래서 얘도 265 나노미터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UV 램프를. 가습기를 트는 순간 안에서는 UV 램프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살균시키느라고.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세 수분가스 밑에 써 있어가지고 습도만 오르고 바닥은 안 축축해진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척하기 편하게 옵티멀 설계.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워셔블 필터 있는 게 저게 그냥 따로 세척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뚜껑 열면 뭐 매장 가서 다들 열어보셨겠지만 아니 뭐 이게 뭐 45만 원씩이나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심플하게 생겼어요. 뭐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만한 가치를 하나. 근데 이 나노미터 하고 뭐 UV 램프 넣고 이게 단가가 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양 자체는 어려울 필요 없다고. 어차피 안에 있는 물 밖으로 빼는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부 습기 제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해졌었을 때 필터 자체를 건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 물때라던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세균 걱정은 특별하게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청정기 바로 옆에 틀어놔도 된다. 그리고 틀었을 때도 옆에 이게 과연 물이 나오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미세하게 나온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